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공간도형 단원의 교과서 분석 및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어, 이야기를 몇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검색창에 그 리스, RISS를 이렇게 검색을 하십니다. 검색을 하셔가지고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면 리스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도강수 제 이름이거든요. 쳐보면 논문을 일단 한 개 쓴 게 있어가지고 공간도형 단원의 교과서 분석 및 재구성이란 논문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셔가지고 논문을 보시면 됩니다. 네,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페이지 맞춤 해가지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간도형 단원의 교과서 분석 및 재구성, 평행공준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앞에 이제 이 차례랑 그림 차례랑 이런 게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있는 요약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발표 지금 하려는 부분은 중학교 기하는 유클리드 평면 기하학이 나름대로 잘 구현되어 있지만 공간도형 단원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기하에는 그렇지 못하고 직관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요 3대 문제가 있다. 이 문제들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서 배운 기하 체계와 연결되지 않고 모호한 의미의 증명으로 해석되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논증기하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공간도형 단원 역시 논증기하의 취지에 맞추어 유클리드 평면기하로 돌려 생각할 필요가 생기므로 형식 분력의 원리에 부합하는 증명이 요구된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웠던 집합과 명제를 도구로 중학교 논증기하에서 배웠던 유클리드 평면기하와 평행공준, 제5공준의 모순을 통하여 3대 문제를 엄밀하게 해결하였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평면을 생성의 관점으로 정의하고 교과서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따라 잘 정의되었는지 판단하고 논리적 순서에 맞도록 교과서의 예제 문제를 정리하여 순번을 부여했고 체계의 통일성을 꾀했다. 그래서 난제는 새로운 수학 체계를 구성하게 만드는 힘이 있음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어, 이번 논문에서는 여러 명제들을 가능한 평행공준과의 모순됨을 보임으로써 안전적인 것으로 회피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였다. 이는 최근 고난이도 문항으로 자주 출제되는 공간도형 단원의 입시 대비 수학에도 도움이 줄 것이며 나아가 학문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비유클리드 기하로의 시점을 열어두어 집합과 명제의 현대 수학과 유클리드 논증 기하의 고전 수학을 결합을 모색하는 가능성이 계기가 될 것이다. 자, 이제 이런 이제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쫙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뭐 이런 이제 앞에 그 일반적인 논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을 이제 쫙 넣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론적 배경 넣고 이제 실제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교과서를 스캔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연구를 이렇게 했다라는 진행 순서도 있고 뭐 그다음 실제로 이제 증명했던 방법들도 수기로 손글씨로 썼던 것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결국 본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본론은 제 논문에서 페이지는 교과서 재구성이라고 59쪽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메모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화면 돌아오셔가지고 카미가 어디 갔죠? 이건가요? 네. 그럼 이제 발표를 해보죠. 정의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의 첫 번째는 평면을 정의합니다. 정의 1. 공간상에서 평면을 결정할 때 필요한 인자로서 직선 L이 있고 공간상에서 L에 있지 않은 점 P를 가지고 이 P란 점과 L로서 평면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평면을 정의를 내려봤어요.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두고 그러면 이 알파라는 녀석은 기호적인 표현으로 제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L, P
P는 대문자, 점일 때는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다음 우리가 잘 아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정의2로 이야기를 돌리겠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첫 번째로 당연히 직선 L이 있고 직선 M이 있는데, 이 L과 M이 같을 때, 일치할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L과 M이 한 점에서 오로지 만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L이라고 하고 M이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 평면에 있는 상태로서 L과 M이 평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L이라 하고 이걸 M이라 하면 평행하다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논문의 주제를 기본적으로 집합을 이용한 방법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집합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당연히 L과 M이 집합적으로 교집합을 취했을 때 공집합이다. 이걸로 이렇게 정의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평행하다를. 그런데 그냥 이제 공집합이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꼬인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꼬인 위치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또 다르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동일 평면에 있지 않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한 평면에서 이 두 직선이 있지 않을 때. 그래서 그럼 이 경우는 동일 평면에 생기는 것이니까 L과 M은 동일 평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꼬인 위치 그림을 이렇게 뭐 그리자면 대충 이렇게 그리고 공간상으로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L하고 M이 있으면 기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꼬인 위치는 약간 십자가처럼 X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꼬인 위치에 있다. 그래서 꼬인 위치일 때도 당연 L과 M은 만나지 않기 때문에 공집합을 만족하지만, 두 개를 구분짓기 위해서 우리가 평면이 동일한 평면에 있다 없다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LM이 동일 평면에 있다 없다로 정확하게 평행과 꼬인 위치 관계를 구별 짓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평행으로, 이렇게 두 개를 꼬인 위치로 정의를 내리면 정확하게 네 개는 분할 관계를 이룹니다. 서로 배타적인 상황으로요. 그 다음에 정리 1은요,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다 같은 말이긴 한데, 우리가 평면을 구성할 수 있는 게 정의 1에 의하면 LP로 한점과 외부점, 한직선과 외부점,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알다시피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날 때도 평면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L과 M이라고 쓰게 되면 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기호적인 표현으로 L, 심표, M 이렇게 쓰기로 할게요. 또 평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평행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일단 표기를 합니다. 같은 평면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다 동치 조건을 만족하고, 또 세 점이 있을 때도 이렇게 평면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있을 때도 평면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얘를 뭐 P1, P2, P3라고 한다면 뭐 점 세 개로 이렇게 생성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평면이 다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LP로 이제 만들었을 경우라면 L이 있고 P가 있으면 이 P를 지나는 평행선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똑같이 새로운 이렇게 M이라는 직선이 생길 테니까 같은 이제 평면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평면은 결정할 수 있는 이제 네 가지 조건을 얘를 통해서 정의로 내리고 출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의 3은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L이라는 직선이 평면 알파에 정확하게 풍기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기호로 L이라는 녀석이 집합적으로 알파에 풍긴다,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표현하고, 그렇지 않고 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가 직선이 있다면 꼭 한 점에서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L 알파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기호로 L 교집합 알파가 어떤 점 한 점 P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P점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라는 개념도 있겠죠. 그래서 알파가 있고 L이라는 녀석이 알파랑 만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표현하게 되면 알파 교집합 L이 평면과 직선으로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집합적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또 어떤 경우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유클리드 11공준 명제 2번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사는 두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알파, 베타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있겠죠. 평면 두 개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평행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림으로 따지면 알파 위에 떠 있기를 베타 이렇게 이제 만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집합적으로 정의하면 알파 교집합 베타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서로 만나지 않으니까요. 얘는 뭐 등호로서 이제 이미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면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말하자면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나게 되면은 어떤 선이 생기게 되는데요. 얘를 우리가 이제 이름하여 뭐라 할 거냐면 교선이라고 할 겁니다. 교선. 이 검은 색깔이 아니라 빨간 색깔 얘를 알파와 베타의 교선 L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표면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이 표면을 베타라고 하면 알파 교집합 베타가 교선인 L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교선은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지 이런 얘기를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 평면의 생성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직선의 위치 관계가 L이 있고요. 그다음 M이 있을 텐데 이 M이 꼬인 위치든 아니면 뭐 평행이든 관계없이 이제 정확하게 그 직선의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외부점 한 개를 통해 가지고 LP라는 직선이 평면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평면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 MP라는 또 평면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MP라는 평면. 그러면 이 지금 P점이라는 것을 공유해버리니까 이 P점을 지나는 그 LP랑 MP의 교선이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한 점만 공유를 하면 교선은 유일하게 딱 하나가 생긴다. 이렇게 교선을 정의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서 그렇게 이제 진행할 것이고, 만약에 이제 평면이 그 교선이 이제 두 개 이상 있다면은 이게 이제 모순이 나올 텐데요. 그것도 쉽게 확인이 되는데, 보면 그림과 같이 알파하고 베타가 있다고 할 때 교선이 이렇게 L과 M인 이런 교선이 두 개가 이제 생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순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교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집합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L이라는 녀석과 M이라는 녀석은 알파와 베타의 교집합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L과 M으로 평면을 생성을 해보면 어떨까요? L과 M으로 평면을 생성해버리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평면 생성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얘가 베타이기도 하지만 또 이 방면으로 보게 되면 알파이기도 하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평면이라는 말에 모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성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교선은 이제 딱 꼭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기까지 총 59쪽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64쪽으로 넘어가셔서 정리 2부터 집합적으로 한번 증명해보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말로 설명드리면 평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알파, 베타라는 평면 두 개가 이렇게 평행을 하고 있어요. 평행하고 있을 때 감마라는 평면이 있어가지고 이 알파, 베타를 둘 다 이렇게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랑 그 둘 다 동시에 통과하고 있는 감마라는 평면이 있다면 그 알파 감마랑 베타 감마의 교선이 생기겠죠, 각각. 그 교선은 교선끼리도 평행할 수밖에 없다. 다시 평면이 있을 때 어떤 교선이 생긴다면 그 교선도 평행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일단 그래갖고 알파, 베타가 지금 평행하고 있어요, 평행. 그리고 이 감마라는 평면이 있어가지고 알파 베타를 동시에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가정이. 그러면 알파 감마의 교선 얘를 L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베타 감마의 교선 얘를 M이라고 한다면 이 교선 L과 M은 결론이 빨간색으로 쓰면 L과 M은 평행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정리 2에 대한 주장이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보일 때 우리가 집합을 이용해 가지고 예쁘게 한번 보여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직선 두 개가 평행하다 이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동일 평면에 있고 첫 번째로 그다음 두 번째로 집합적으로 두 개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이 L과 M이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정의 자체가 교선의 정의 때문에 알파 교집합 갯마로 쓸 수가 있죠. 맞죠? 그 다음에 M이라는 녀석도 베타 교집합 감마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L이라는 녀석이 감마에도 풍기고 집합이죠. 베타 교집합 감마도 감마에 풍기니까 L과 M은 동일 평면에 있는 건 당연해지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동일 평면은 보장이 되었고 이제 L 교집합 M이 공집합이 되는지만 체크하면 끝이 나는데 L이라는 것은 우리 정의 자체가
알파 교집합 감마예요. 교선이라서. 그 다음에 m이란 것도 교집합하기를 베타 교집합 감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집합에서의 흡수 법칙이 가능하다 그거죠. 감마에 대해서 서로 분배 법칙 혹은 흡수 법칙을 적용해 주시면 알파 교집합 베타 교집합 감마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가정이 알파 베타 평면이 서로 평행하다 했으니까 가정 자체가 알파 교집합 베타가 공집합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죠? 교집합 감마예요. 그럼 공집합 교집합 감마는 당연 뭐가 되죠? 공집합이니까 L 교집합 M이 공집합이 된다 이 이야기가 되고, 따라서 LM은 서로 평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정리 3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3은 조금 중요하니까 잠깐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알파라는 평면이 있습니다. 알파라는 평면이 있고 얘랑 평행하는 직선 L이라는 게 있다 칩시다. 그래서 이 이제 평행을 하고 있는데, 이 L을 품으면서 알파와 만나는, 즉 교선이 생기는 어떤 이제 베타라는 평면을 하나 만들어 봤을 때 교선이 생기니까 이렇게 지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교선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생길 건데, 이 교선을 우리가 이제 M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은 이 M과 L도 평행할 수밖에 없다가 결론입니다. 결론이니까 빨간색으로 써보면 결론이 이제 얘인 걸 보여라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봅시다. 일단 종 쳤으니까 계속해서 좀 이따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됐죠? 네. 정리 3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L과 알파 이렇게 기호적으로 L이 베타에 풍기고 그다음 알파 베타의 교선을 M이라고 하면 L과 M도 직선으로서 평행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동일 평면이냐 증명은 아주 간단할 텐데, 동일 평면이냐 보시면 M이라는 녀석이 가정 때문에 지금 베타에 들어가죠. 그다음 L이라는 녀석이 베타에 들어가니까 베타라는 평면 안에서 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LM이.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LM이 평행하다라는 얘기니까 LM은 동일 평면은 당연하다. 베타에서의 동일 평면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지만 따져보면 되는데, M이란 게 지금, 그러니까 L 교집합 M을 해보면 L이라는 게 베타에 지금 풍기죠. 베타에 풍기고 교집합 M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표현되냐면 알파 교집합 베타죠. 맞습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등호로 갑시다. 등호로 그냥. 다시. M이란 게 알파 교집합 베타니까 L 교집합 M 대신에 알파 교집합 베타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가정을 써먹기 위해서 집합의 결합 법칙을 쓰죠. L 교집합 알파 교집합 베타 이렇게 들어갑니다. 결합 법칙을 쓰면 가정이 지금 L 교집합 알파가 공집합이거든요. 이게 같은 말이기를 알파랑 L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얘가 공집합이 되는 상황 때문에 얘가 이제 공집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집합, 교집합, 베타가 되는 거니까 공집합의 어떤 집합을 교집합해도 당연히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L과 M은 서로 평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 3이 이제 좀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정리 4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L과 M이 평행을 합니다. 일단 직선으로서. 그 다음에 L이 알파에 풍기고 있습니다. 평면 알파에 풍기고 있고, 그런데 또 M은 알파에 풍기지는 않습니다. 이걸 만족하게 되면 M과 알파는 서로 평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림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이 서로 평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L이라는 녀석이 알파를 품고 있어요. 알파를 품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L이 알파에 풍기고 있다 라는 거죠. 얘가 이제 알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M이라는 녀석은 알파에 풍기지 않으니까 M은 절대로 이제 알파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M과 알파는 서로 평행하다 이 이야기 지금 할 수 있겠냐 이거거든요. 한번 따져볼까요? 결국은 지금 평면과 직선이 평행하냐 이걸 지금 묻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이제 원래대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느냐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냐면 기류법을 사용했어요. 기류법을 사용을 해보면 결론을 부정하는 거니까 m과 알파가 평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위치 관계가 m이 알파랑 평행하지 않다면 한 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m이라는 것이 알파에 완전 풍기든지 이건데 지금 m이 알파에 풍기진 않는다는 가정 때문에 기류법을 하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m이 알파를 지난다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m이 알파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 이 만난 점을 예를 들면 뭐 P라고 해봅시다. P라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작전을 갈 거냐면요. 이 P라는 녀석이 M과 알파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이 P라는 녀석은 반드시 알파에 풍기고 있죠. 그 다음에 가정이 L과 M이 평행하기 때문에 P랑 L도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P가 L에 풍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과 알파의 교집합이 이제 존재할 테니까 그렇지만 또 풍기진 않으니까 한 점에서만 만나죠. 위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 P라는 녀석을 우리가 살펴보면 P라는 것은 절대로 L은 또 L 속에는 풍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L과 M이 평행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성을 할 수 있어요. P랑 L, 즉 L과 P로 생성한 이 평면은 어떤 평면과 동일해지냐면요. 알파가 P를 품고 있기 때문에 알파라는 원소가 P에 풍기고 있기 때문에 알파라는 녀석이 이 녀석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L이라는 녀석이 알파에 품고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썼네요. P라는 점이 알파에 풍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L과 M이 평행하기 때문에 또 L과 M으로 평면을 또 생성할 수가 있어요. 지금 L과 M이 평행하기 때문에 평면을 생성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 P라는 점이 또 M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M의 일부분이 P이기 때문에 결국 평면이 같은 평면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말은 결국은 이 M이라는 녀석이 이 평면 알파에 풍긴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근데 M이라는 녀석은 알파에 풍기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는 알파가 M에 풍기지 않음의 모순인 것이죠. 이해될까요? 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니까 증명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P라는 녀석이 M에 지금 속하고 있어요. 근데 L과 M이 평행하기 때문에 평면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 이 P라는 점은 또 M 위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 미치 관계의 그 동치 조건 때문에 P라는 녀석 LP로 생성하는 LM으로 생성하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LM으로 생성했으니까 M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이 평면을 풍기게 되니까 모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선의 추이성 이야기할 때 정리 3과 정리 4를 좀 요긴하게 쓸 거니까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연습 문제 겸해서 정리 5번, 정리 7번을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정리 5, 정리 7 가보겠습니다. 정리 5번은요. 알파라는 이렇게 평면이 있습니다. 알파라는 평면하고 베타라는 평면이 서로 달라가지고 이렇게 교선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교선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얘를 알파, 얘를 베타. 그럼 교선을 우리가 L이라고 합시다. L. 이 교선을 L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그 이 L과 평행한 감마라는 평면을 갖고 옵니다. 감마라는 평면을 이렇게 갖고 옵니다. 감마라는 평면을 갖고 오면 L과 평행하고 알파하고 베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교선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림이 조금 이해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감마라는 L과 평행한 이렇게 평면을 하나 들고 오게 되면 이런 교선이 빨간색으로 생길 겁니다. 이 교선을 우리가 한 녀석을 M이라고 하고 밑에 생기는 이 교선을 N이라고 하면 이 M과 N이 평행하다. 결론은 빨간색입니다. 평행하다를 밝혀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보여봅시다. 자, 증명은 아까랑 동일하게 일단 동일 평면이냐 이거는 너무 클리어하죠. 감마라는 녀석이 감마랑 알파의 교선이 M이고 감마랑 베타의 교선이 N이기 때문에 M과 N은 당연히 감마 위의 평면입니다. 그래서 M과 N은 왜 이럴까 갑자기? M과 N은 당연히 감마의 풍기니까 동일 평면이에요. 동일 평면.
동일 평면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M 교집합 N을 가보겠습니다. 연습 문제인데 풀어보실래요? M이라는 녀석은 알파 교집합 감마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N이라는 녀석은 베타 교집합 감마, 이 손이 안 좋으니까 베타 교집합 감마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또 분배 법칙 혹은 흡수 법칙에 의해서 알파 교집합 베타 교집합 감마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가정이 L과 감마는 평행하거든요. 가정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알파 교집합 베타는 L이라는 교선인데 가정이에요. L과 교집합 감마인데 얘는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우리 집합적으로 표현하면 L과 감마, 즉 요직선과 감마 평면은 서로 만나지 않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정 두 개로부터 공집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나지 않고 동일 평면에 있으니까 M과 N은 서로 평행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게 집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 6은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평행직선의 추이성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다루도록 하고 정리 7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정리 7번은 알파라는 평면이 있고요.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떠 있다는 얘기겠죠. 말하자면 알파가 있고 이런 P라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P를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L이라는 것은 P를 지나고 그 다음에 L하고 알파가 이렇게 평행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P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가지고 L이라는 녀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P를 품고 있습니다.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또 M이라는 직선이 있어가지고 M이 또 알파랑 평행하고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M이라는 직선과 L이라는 직선은 서로 다른 직선이라고 가정을 하죠. 자,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L과 M으로 생성하는 평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L과 M으로 생성하는 평면을 얘를 이름하여 우리가 베타라고 할 때 결론은 베타와 기존에 있었던 알파가 서로 평행하다. 평면으로서 서로 평행하다. 즉 얘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꾸려보면 서로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니까 평면이 생성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 베타라고 해버리면 이 베타라는 녀석과 알파는 서로 평행하다.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건데 얘도 똑같이 기류법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기류법을 사용하게 되면 평면 두 개가 평행하지 않다라는 것은 위치 관계가 서로 일치하든지 아니면 이제 적어도 한 점을 공유함으로써 교선이 생기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나오지 않은데 알파하고 베타는 명백히 다른 평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베타라는 평면은 분명히 P를 품고 있어요. 지금 그림을 보시도 알겠지만 P라는 점이 베타를 품고 있지만 P라는 점이 알파는 안 품고 있죠. 가정이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알파를 안 품고 있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랑은 분명히 다른 평면이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기류법을 쓰게 되면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알파하고 베타의 교선이 생기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의 교선을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고 할 거냐면 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림이 좀 달리 그려질 텐데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알파 교집합 베타가 이제 N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모순을 유도할 수 있느냐 이건데 일단 이 N이라는 것이 이제 교선이니까, N이라는 녀석은 이제 베타 위에도 있죠. 그리고, 알파랑 지금 L이랑 M이 둘 다 지금 평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N과 M은 서로 평행할 수밖에 없죠. 다시, 음, N 교집합 M을 해보면, 당연히, N이라는 것이 우리 정의가 지금 알파 교집합 베타고, 거기서 교집합 M인데, 얘를 이제 교환을 써주면 알파 교집합 M 교집합 베타가 되죠. 교환과 결합을 적절히 썼어요. 근데 알파 교집합 M은 가정에서 얘가 지금 보이시나요? 얘가 이제 서로 공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공집합, 교집합, 베타가 되는 거고, 따라서 공집합이 되니까 n과 n은 동일 평면, 얘는 당연히 동일 평면이죠. n과 n은 어떤 평면이냐면 베타라는 평면에 있으면서 동일 평면이면서 서로 만나지 않으니까 n과 m은 평행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이유로 L과 N도 지금 평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써드리면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N이라는 게 알파 교집합 베타니까 서로 교환 법칙, 결합식 써주시고 알파랑 L이 서로 평행하다 했으니까 여기 보이죠? 공집합이거든요. 그래서 공집합, 교집합, 베타가 되니까 똑같은 이유에서 사실 안 써도 되는 문제인데 공집합이 되니까 또 얘는 N과 L은 둘 다 베타라는 동일 평면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평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과 l도 평행하고 n과 m도 평행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베타라는 평면을 우리가 단면화 시켜가지고 우리 관찰해 봅시다. l과 m은 P점을 지금 서로 만나고 있고요. 다시 그려보면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베타라는 동일 평면 안에서 n과 l이 평행하고 n과 m이 평행하는 상황이죠. n과 m이 평행하고 n과 l이 평행하다. 그래서 얘를 단면화시키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보세요. 그 n과 l이 지금 평행하고 두 칸을 긋고 한 칸을 긋고 그 다음에 n과 m이 또 평행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클리드 5공준에 의하면요. 한 평면 안에서 어떤 직선의 외부점에서 그 외부점을 지나는 평행선은 유일하다라는 정리가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그게 5공준이랑 똑같은 말인데 평행선 공준이라고도 하죠. 어떤 직선이 있고 외부에 점이 있을 때 평면 안에서 이 직선을 지나는 평행선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게 이제 5공준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 L과 M은 5공준에 의해서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죠. 보시면 시당초 가정이 L과 M이 다르다 했거든요. 보이시나요? 여기 가정 해놨죠? 가정 해놨잖아요. 그래서 L과 M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L, M이 다르다며 못습니다. 함으로써 증명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집합을 하니까 되게 재밌죠. 그래서 오공준을 이렇게 이제 활용해가지고 가능한 오공준으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가 요새 유행하고 하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제 좀 연구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본론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별표 치시고 정리 8번이라고 이제 이름 붙일게요. 제 논문에도 똑같이 되어 있고요. 얘가 이름하여 평행 평면의 추이성입니다. 이거 뜻이 뭐냐면 서로 다른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알파랑 베타가 평행을 해요. 평면으로서. 그 다음에 베타랑 감마가 평행을 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거든요. 당연히 알파랑 감마가 평행하다가 결론입니다. 근데 평면에서 이제 뭔가 추이적 상식이죠. 알파, 베타 평행하고 베타, 감마가 평행하면 알파, 감마가 평행하다. 중간에 베타가 이제 교량 역할을 하면서 평행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조금 그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증명이 안 돼 있거나 증명을 해도 되게 이제 순환 논증 약간 결론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건 증명이 좀 다시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건 이제 논문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알파, 베타, 감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얘를 이제 활용을 하려면 결국 기류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류법을 이제 사용을 해볼 건데 증명을 해보면 기류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정은 그대로 두고요. 알파, 베타 서로 평행하고 베타, 감마가 평행하지만 알파랑 감마가 평행하지 않는 그런 평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림으로 따져보면요. 일단 베타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림을 딱 생각해 보면 베타라는 기준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베타라는 녀석이 딱 있어가지고 일단 알파랑 지금 평행을 하니까 뭐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원히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노릇이잖아요. 그림 그리자면 이렇게 이제 알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베타랑 감마가 평행하니까 감마라는 또 이제 이런 평면이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감마가 또 영원히 베타랑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노릇이죠. 실선으로. 그래서 얘가 이제 감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이거든요. 평행하지 않으니까 만날 수밖에 없고 서로 같지는 않죠. 서로 다르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선이 생기는 상황밖에 안 생기니까 이 교선을 우리가 L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한 점은 공유를 할 테니까 그죠? 이제 이 교선을 우리가 L이라고 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교선 L을 하면 이 L 위에 점 P를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P를 하나 딱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써보면 일단 L이라는 것은 교선으로서 알파랑 감마가 이제 만나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P라는 점을 L에서 하나 택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알파라는 것은 평면이기 때문에 이 P를 지나는 L이 아닌 직선은 굉장히 무수하게 많겠죠. 그래서 그 무수한 직선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쫙 작도를 하고요. 얘를 우리가 A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알파니까 A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A라는 점과 베타 위에 있는 점 하나를 들고 오는데 베타 위에 점 하나를 제가 Q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베타랑 알파가 지금 평행한 탓에 이 Q라는 점은 절대로 알파랑 만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써보면 P 지나는 알파상의 직선 A를 택하고 그 다음에 Q라는 점을 베타에서 하나 가져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타랑 알파가 평행한 이유로 당연히 Q라는 점은 절대로 A에 속하지는 않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A랑 Q로 어떤 갯마라는 평면을 생성할 수 있을 거예요. 색깔 좀 바꿔서 초록색으로 해드릴게요. 갯마라는 것이 A랑 Q로 생성하는, 그럼 이런 이제 삼각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Q랑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평면이, 삼각형 모양의 평면이 생기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또 이 Q점을 하나를 공유하기 때문에 얘를 잇는 이런 또 교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감마랑 베타의 교선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교선을 B라고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B라는 녀석이 알파랑 베타의 교선으로서 베타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파랑 죄송합니다. 알파랑 갯마의 교선입니다. 알파랑 갯마의 교선. 그러니까 지금 A랑 Q로 생성한 이 초록 색깔 평면이 감마인데 이 감마랑 베타, 감마랑 베타인데 또 감마랑 베타의 교선 예죠? B가 생길 수밖에 없다. 빨간 색깔. 자, 이제 됐고요. 그러면 이 B라는 녀석과 A라는 녀석은 전부 다 지금 베타 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감마라고 또 쓰면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감마는 이미 썼네요. 그럼 얘는 델타라고 합시다. 델타. 좀 헷갈리죠? 델타, 이제 이 녹색깔 삼각형이 델타인 거예요. 델타, 델타, 베타, 델타 이렇게 하죠. 또한 지금 델타랑 감마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델타라는 평면은 Q를 품고 있지만 베타랑 감마가 또 평행한 이유로 감마는 Q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델타랑 감마는 같은 평면이 아니고 적어도 그렇지만 P점 한 점을 공유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A라는 녀석이 델타에 품기니까요. 그래서 P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베타랑 감마는 교선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타랑 감마의 교선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얘의 교선을 우리가 이름하여 C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표현해 보면요. 검은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초록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림 좀 어렵나요? 이렇게. 네. 점수는 들어가. 이렇게. 선이네. 어쨌든 얘가 이제 B라는, 그러니까 C라는, 감마니까 C라고 할게요. C라는 직선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뭐죠? 유클리드 5공전 돌리다 보니 그런데 이 P점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 델타라는 표면을 한번 우리가 단면화시켜서 보게 되면요. 델타라는 녀석 위에서 B가 있고 A가 있고 C가 있고 이 P점을 델타는 품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알파하고 베타가 평행한 탓에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성분인 A와 B도 평행하고 또 감마랑 베타가 평행하기 때문에 B랑 C도 서로 평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평면화 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A하고 B는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얘는 델타 위에 있으니까 동일 평면을 맞고요. A하고 B의 교집합 생각해보면 얘는 풍기는 걸로 하면 더 빠르겠네요. A가 알파에 풍기고 B라는 것은 베타에 풍기죠. 근데 알파 교집합 베타는 서로 평면이 평행하기 때문에 맞죠? 알파 베타가 평행하잖아요.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의 부분집합이라서 A 교집합 B는 공집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B하고 C도 그러니까 C하고 B도 공집합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B하고 C가 이렇게 평행하고 또 비슷하게 A하고 B도 평행한 것이죠. 그럼 또 오공준이에요. 또 오공준. 오공준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 외부의 점 P에 대해서 평행선은 하나밖에 없죠. 평행선 하나밖에 없으니까 A하고 C는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오공준에 의하면. 자, 그러면 그림 좀 줄였고요. 그럼 A하고 C가 같으니까 우리 알파라는 평면 기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알파라는 녀석이 뭐라고 했냐면 A하고 봅시다. A하고 L이죠. 알파라는 녀석은 A랑 L로 생성되는 평면 분명하죠. 그런데 A하고 L은 다르고 또 A랑 C가 지금 같다고 했으니까 C랑 L이랑 생성되는 평면과 같아요. 근데 C랑 L이 생성되는 평면은 감마가 되는 것이죠. 알파랑 감마는 분명히 다르다 했거든요. 이는 알파랑 감마가 다름의 모순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행 평면의 주의성을 증명을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지금 한 가지를 평행 오공준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과정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시 멈췄다가 다음 시간에 정의 6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토대로 어떤 이제 평행 평면의 통과성 문제랑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세직선의 추이성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